시어머니 팔면 1200만 원이래. 1년 계약이고. 며느리 수양이의 목소리가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핸드백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를 판다고요? 저를요? 1200은 그냥 보너스야. 진짜는 건물 100억이잖아. 100억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남 건물이요. 남편이랑 저랑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그 건물이요. 내일 어머님 병원 데려가서 치매 진단서 떼고 모레 양식장 넘기면 끝이야. 성년후견인 지정받으면 건물 처분권은 우리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양식장이요. 치매 진단서요. 성년후견인이요. 응, 알았어. 검사는 이미 다 받아뒀어. 정신과 선생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진단서는 문제 없어. 그럼 양식장은 모레 아침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계약금 600 먼저 받는 거? 알았어. 600이요. 600만 원을 먼저 받는다고요. 절 팔아서요. 전화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 핸드드라이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수양이가 나가는 발소리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온몸이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요, 제 며느리가요, 절 팔아넘기려 한다고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니, 돌아가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100억 건물이요. 그게 어떻게 생긴 돈인지 수양이는 알기나 할까요? 1983년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서울 올라와서 식당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김밥 천국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문 닫았어요. 명절도 추석도 설날도 없었어요. 아프면요? 그냥 일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1985년 겨우 모은 돈 5억 원으로 강남에 작은 건물을 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1억 받았고요. 그 대출금 갚느라 10년을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였어요.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건물은 제 명의가 됐어요. 제 것이에요. 40년 피땀의 결과예요. 지금 시세가 100억이래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세도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와요. 그 돈으로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근데 수양이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 없애버리고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허리요. 64세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아, 그래서 쉽게 본 거구나. 늙었으니까요. 만만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멀쩡해요. 어제도 은행 가서 이자 확인하고 며칠 전엔 딸 민진의 집 주소 외워서 선물 보냈어요. 치매요? 말도 안 돼요. 손을 씻었어요. 찬물로 얼굴도 적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저 차에 타면 끝이에요. 병원 가서 치매 진단받고 그 다음엔 양식장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수양이는 승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빨리 타세요. 민진의 집까지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수양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차에 타지 않았어요. 못 탔어요. 어머님? 수양이가 담배를 끄며 다가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화장실에 핸드백 두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핸드백은 제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핸드백 거기 있잖아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제 어깨를 가리켰어요.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어머님,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증거를 모으는 목소리요.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수양이도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저를 둘러쌌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차 타세요. 민지가 기다려요. 수양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꽉 잡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화장실 한 번 더 가야 해. 그리고 뛰었어요. 64세 할머니가 뛰었어요. 휴게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님,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 오후라 가족들, 연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점원 앞에 섰어요. 저 죄송한데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도와달라고요? 경찰 불러달라고요? 뭐라고 말하죠? 그때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님, 준호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왜 도망가세요? 나, 어머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제발 가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 잡았어요. 아팠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놓아, 놓으라고.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날 납치하려고 해요. 어머님,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편의점 점원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저 경찰 불러야 할까요? 아니에요. 준호가 황급히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요즘 좀 치매가 있으셔서요. 치매요. 벌써 시작했네요. 치매 아니야. 나 멀쩡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준호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약봉지였어요. 약 드셔야죠. 안 드시면 또 이러시잖아요. 약이요? 무슨 약이요? 저는 약 먹는 거 없어요. 약봉지를 자세히 봤어요. 하얀 봉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신안정제 마이너스 환자명 최영자. 제 이름이요. 제 이름으로 약이 처방돼 있어요. 언제요? 제가 언제 병원 갔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지난주에 병원 갔었잖아요.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어요. 나 병원 안 갔어. 가셨어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그것 봐요, 기억력이. 준호가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정말 치매인가 봐. 아들 고생이 많네. 약도 미리 준비했네. 효자다, 효자. 효자요? 저는 울컥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아들 편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셔서요.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청년이 준호를 쏘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저분이랑 가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게 저었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청년이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를 깨달은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청년이 저를 준호로부터 떼어놨어요. 제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가 안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데려가시면 안 되죠.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이건 가족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강제로 데려갈 순 없습니다. 그때 수양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뭐야, 이 새끼? 수양이가 청년을 노려봤어요. 청년은 차분하게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어르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웃기고 있네. 시어머니 모시는 건 우리 일이야. 할머니가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제 차 저기 있어요. 저 믿으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가요, 할머니.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 거기서 수양이가 소리쳤지만 강민준은 이미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어요. 옆면에 XX 수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강민준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강민준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아, 거기서 시어머니, 수양이가 뛰어왔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봤어요. 수양이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준호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근데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저, 며느리가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강민준이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날 팔려고 해요. 네, 양식장에요. 1200만 원에 1년 계약으로.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양식장이요? 혹시 어디 양식장인지 아세요? XX도라고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강민준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그거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요? 제가 납품하는 양식장이 XX도에 있어요. 근데 거기 3년 전에 경찰 단속 받은 곳이에요. 경찰이요? 노인분들 일 시키는 거예요. 힘들어 보여요.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튼 이상해요. 지금도 운영해요? 네. 경찰 단속 후에 잠깐 문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불법인 거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요. 거기에 팔릴 뻔했어요. 며느리가 절 거기에 팔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이 건물 얘기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 통화 소리가 좀 들렸어요. 100억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건물이에요. 남편이랑 40년 일해서 장만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빼앗으려고 치매 진단서 받아서 성년후견인 되는 거죠? 네.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그거 완전히 계획된 범죄예요. 양식장에 보내서 할머니를 없애고 법적으로 건물 처분권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딸분 계시죠? 응. 경기도 용인에 살아요. 주소 아세요?
용인시 수지구. 어디더라? 주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떨려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비게이션 켜놨으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죽전동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요.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망쳤어요. 며느리한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딸한테 가면요? 딸이 믿어줄까요? 1시간 반 후 용인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여기 맞아요? 응, 저기 아파트. 딸 민지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현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제가 같이 올라가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고마워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가 저녁 때 데려온다고 했는데. 민지야.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지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수양이가. 그때였어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준호 차였어요. 수양이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 수양이가 민지한테 뛰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남자 차 타고 도망갔어. 민지가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지야, 설명할게. 들어봐. 준호도 다가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 도망가세요? 나 도망간 거 아니야. 너희가. 수양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편의점에서 소리 지르시고 약도 안 드시려고 하고. 약? 민지가 물었어요. 수양이가 약봉지를 꺼냈어요. 정신안정제예요. 치매 증상 때문에 처방받으신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지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 그런 거 처방받은 적 없어. 어머님, 지난주에 병원 가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안 갔어. 나 병원 안 갔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다 들어. 그때 강민준이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강민준을 봤어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사람이고요. 강민준이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박수양 씨는. 수양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강민준? 강민준이 수양이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수양이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수양아, 저 사람 아는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수양이와 강민준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지가 저를 보고 오빠를 보고 수양이를 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줘.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었지만 숨이 막혔어요. 5명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 민지, 준호, 수양이, 그리고 강민준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민지가 물 5잔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일단,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지야, 수양이가 엄마를 양식장에 팔려고 했어. 뭐?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수양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한 사람처럼요. 화장실에서 들었어. 너 전화하는 거. 시어머니 팔면 1200만 원, 1년 계약이라고 했잖아. 언니. 수양이가 민지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사실은 친구 얘기였어요. 제 친구 시어머니가 양식장에 팔려갈 뻔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다른 친구랑 통화하던 거였어요. 말이 술술 나왔어요. 준비한 것처럼요. 거짓말. 100억 건물 얘기도 했잖아. 맞아요, 어머님. 그 친구 시어머니가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계셨대요. 그걸 노리고 며느리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통화하면서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있나 그랬던 거예요. 수양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강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XX도 양식장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수양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제 삼촌이 거기서 양식장 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전에 당신 때문에 우리 삼촌이 억울하게 경찰 조사받았어요. 강민준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거짓으로 신고해서 삼촌 양식장이 문 닫을 뻔했어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거짓이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새우 손질하다 쓰러졌는데 사장님이 다시 일 시켰어요. 당신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고했어요. 수양이가 소리쳤어요. 그분은 지병이 있으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가끔 쓰러지시는 분이셨다고요. 우리가 바로 병원 모셨어요. 근데 당신이 학대라고 신고해서. 수양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삼촌이 그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경찰 조사받고 언론에 나오고 양식장 문 닫을 뻔했어요. 준호가 수양이를 안았어요. 수양아, 진정해. 민지가 강민준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본 대로 신고했을 뿐입니다. 본 대로요? 수양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이 원해서 일하신 건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대해드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살려달라고. 그분은 치매가 있으셨어요. 수양이가 소리쳤어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멀쩡한데 자기가 감금당했다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치매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수양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도 지금 그런 상태세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어머님을 해치려 하지 않는데. 아니야. 나 멀쩡해. 민지가 일어났어요. 죄송한데요. 나가주시겠어요? 강민준을 봤어요. 수양이가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나가주세요. 강민준이 저를 봤어요.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제 명함 가지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시면 꼭 연락하세요. 언제든지요. 강민준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수양이가 화장실로 갔어요. 준호가 따라갔어요. 저와 민지만 남았어요. 엄마.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 지난달에도 내 이름 깜빡하셨잖아. 그리고 그저께는 약 먹었다고 하셨다가 안 먹었다고 하시고. 그건 잠깐 헷갈린 거지. 엄마, 병원 가보자.
검사만 받아보자. 제발. 민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무섭거든. 엄마가 이렇게 이상하신 게 저는 딸을 봤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일 가볼게. 정말? 응.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때 화장실에서 준호와 수양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요. 수양이가 말했어요. 몇 시야? 아침 일찍이요. 병원 예약이 좀 이른 시간이래요. 알았어.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민준 명함 사진이 있었어요. XX 수산 강민준 010-0000-0000 문자를 보내야 해요. 지금 당장요. 화면을 켰어요. 문자 앱을 열었어요. 저 최영자예요. 내일 아침 병원 간다는데 이상해요. 도와주세. 타이핑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양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수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핸드폰 보고 계셨네요? 수양이가 다가왔어요. 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강민준한테 보내는 문자가 보였어요. 역시 수양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님, 핸드폰 주세요. 싫어.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어머님, 수양이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세 개요. 아파. 주세요. 안 줘. 수양이가 더 세게 잡았어요.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나. 저는 저항했어요. 하지만 수양이가 더 힘이 셌어요. 핸드폰이 빠져나갔어요. 돌려줘. 안 돼요. 수양이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을 봤어요. 역시 강민준한테 문자 보내려 했네요. 수양이가 문자를 지웠어요. 안 돼. 이미 지웠어요. 그리고 수양이가 뭔가를 눌렀어요. 강민준 번호 차단했어요. 이제 연락 못해요. 돌려줘. 내 핸드폰이야. 내일까지 제가 보관할게요. 병원 가시면 돌려드릴게요. 거짓말. 너 날 양식장에. 조용히 하세요. 수양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소리 지르시면 언니 깨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밤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민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아침 6시 출발이에요. 그때까지 방에서 얌전히 계세요. 수양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손을 봤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 없어요. 창문을 봤어요. 3층이에요.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문을 열고 나가요? 어디로요? 민지를 깨워요? 민지도 저를 안 믿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무릎을 안고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수양이가 들을까 봐요.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요. 창밖이 밝아오는 걸 봤어요. 새벽 5시 반쯤 됐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양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수양이와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비하세요. 10분 후에 출발해요. 민지는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64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요.
옷을 입었어요. 가디건을 걸쳤어요.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 준호와 수영이가 서 있었어요. 가요. 현관으로 나갔어요. 민지 방문을 지나쳤어요. 민지를 깨워야 하나요? 저는 멈췄어요. 민지야. 소리쳤어요. 민지야. 어머님. 수양이가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수양이 손을 물었어요. 아. 수양이가 손을 뗐어요. 민지야. 엄마 좀 도와줘. 민지 방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야, 쟤들이 엄마를. 어머님이 병원 가기 싫다고 하세요. 수양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어머님이 아침부터 이러셔서요. 검사 받기 싫다고. 민지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가기로 했잖아요. 민지야, 쟤들이 엄마를 양식장에.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양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어제도 울면서. 민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오빠 엄마 모시고 가요. 빨리요. 민지가 돌아섰어요. 방문을 닫았어요. 민지야. 저는 소리쳤지만 문은 닫혔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나 놓으라고. 하지만 준호와 수양이가 저를 끌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갔어요. 준호 차였어요. 검은색 SUV요. 뒷좌석에 태워졌어요. 수양이가 앞좌석에 탔어요. 준호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 문이 잠겼어요. 차일드락이요.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였어요.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도로로 나갔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표지판을 봤어요. 고속도로 진입 EKM. 준호야, 고속도로는 왜 타? 병원이 좀 멀어요. 어디? XX에 좋은 병원이 있대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XX? 거기. 거기 양식장 있는 데잖아. 엄마, 진정하세요. 차 세워. 당장 차 세우라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잠겨 있었어요. 열어. 문 열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계속 달렸어요. XX 방향으로요. 1시간, 2시간, 3시간.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수양이가 말했어요. 10분 후 차가 멈췄어요. 창밖을 봤어요.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진 건물이요. 간판이 있었어요. XX 새우 양식장. 여기가. 네, 어머님. 도착했어요. 수양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에서 남자 둘이 나왔어요. 50대 남자와 30대 남자요. 삼촌. 수양이가 50대 남자에게 달려가 인사했어요. 잘 왔다, 수양아. 삼촌, 데려왔어요. 준호가 뒷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려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를 끌어냈어요. 나요. 나. 할머니, 저항하지 마세요. 남자 둘이 저를 붙잡았어요. 준호야. 아들아. 준호는 차 옆에 서서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양아. 여기가 병원이 아니잖아. 오빠, 병원 바로 옆이래요. 같이 운영하는 거래요. 이제 서울 돌아가요. 하지만, 오빠 빨리요. 일 있잖아요. 수양이가 준호를 차에 태웠어요. 준호야, 나 좀 봐. 준호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차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안 돼. 준호야. 저는 건물 안으로 끌려갔어요.
복도였어요. 어둡고 습했어요.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명이요. 모두 노인이었어요. 저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혔어요. 쿵.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철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요. 여기 열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뒤돌아봤어요. 6명의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온 거 환영해요. 지옥에. 뒤돌아봤어요. 6명의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아니, 포기한 눈빛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70대쯤 돼 보였어요. 머리는 허옇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요. 평범한 할머니요. 이름이 뭐예요? 최영자예요. 나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3년이요? 여기 계약이 1년이라고 들었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계약은 1년이에요. 근데 말을 멈췄어요. 근데요? 못 나가요. 1년이 지나도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요? 계약 끝나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 기간 1년 또는 계약금 완납 시까지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60대쯤 된 분이요. 가족이 계약금 받잖아요. 1200만 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 다 빚이 돼요. 뭐가요? 밥값, 잠자는 방값, 전기세, 물값, 관리비. 다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빚이 늘어나요. 계산이 빠르게 됐어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요. 그럼 1200만 원 받았는데 1800만 원 빚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못 나가요. 빚 갚을 때까지요. 그럼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은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가족이 가져가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와요. 그게 말이 돼요? 계약서에 다 써 있대요. 노동 대가는 보호자에게 지급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영원히 못 나간다는 거예요? 가족이 데려가면 나갈 수 있어요. 빚을 갚고요. 근데 박순자 할머니가 방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데려가러 와요. 애초에 버리려고 보낸 거니까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여긴 지옥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어요. 오늘은 울어도 돼요. 근데 내일부터는 울면 안 돼요. 힘 빠지거든요. 여기선 힘이 있어야 살아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10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구석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자기소개할게요. 박순자 할머니가 한 명씩 가리켰어요. 여기 김철수 할아버지. 68세. 2년 전에 조카가 팔았어요. 말랐고 얼굴이 누렇게 뜬 할아버지였어요. 이영애 씨. 62세. 1년 반 전에 남편이 팔았어요. 작고 마른 할머니였어요. 최만득 할아버지. 75세. 6개월 전이요.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정미숙 씨. 65세. 3개월 전. 그리고 저기 남자분. 58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말을 안 해요.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였어요.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어요. 2주 전에 왔어요. 아직 충격 상태예요. 물은 하루에 2번 줘요. 이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침, 저녁. 그때 받아서 아껴 써야 해요. 목욕은 일주일에 1번, 5분 동안만이요. 밥은 하루 2끼, 아침 5시, 저녁 9시. 보리밥이랑 김치, 된장국이요. 양은 적어요. 배고파도 참아야 해요. 일은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부터 밤 9시까지 17시간 일해요. 17시간이요. 점심시간은 30분, 저녁 먹는 시간 30분, 그리고 화장실은 일하다가 급하면 5분 줘요. 그게 전부예요. 아프면요? 침묵이 흘렀어요. 참아야죠. 병원 안 보내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심장이 안 좋아요. 약 먹어야 하는데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가끔 쓰러져요. 근데 그냥 물만 끼얹고 다시 일 시켜요. 저는 무릎을 껴안았어요. 탈출은 못해요? CCTV가 32대예요. 정미숙 씨가 말했어요. 건물방, 안, 작업장, 복도, 화장실 빼고 다 있어요. 어디든 다 보여요. 그리고 문은 다 잠겨 있어요. 철문이고 자물쇠 3개씩 달려 있어요. 작년에 한 할아버지가 탈출 시도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잡혔어요. 그 후로 못 봤어요.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병원 갔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문을 봤어요. 철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보였어요. 저곳은 자유예요. 근데 저는 여기 갇혀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방은 추웠어요. 옆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강민준요. 제가 보낸 문자요. 수양이가 지웠다고 했지만 혹시 읽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차단까지 했다고 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제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준호도요. 저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눈물이 또 났어요. 새벽 4시 철문이 쾅 열렸어요. 일어나. 일 시작이야. 30대 남자였어요. 관리인이요.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악했어요. 빨리 안 일어나. 소리쳤어요. 모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새로운 년? 관리인이 저를 봤어요. 네. 이름? 최영자. 알았어. 너 오늘부터 4번 자리. 일 잘해. 느리면 밥 못 먹어. 복도로 나갔어요. 다른 방 문들도 열렸어요. 다른 노인들도 나왔어요. 총 20명쯤 됐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으로요. 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옆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작업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얼음 위에 놓인 새우요. 4번, 저기 가서 서. 관리인이 제 자리를 가리켰어요. 가서 섰어요. 앞에 새우가 가득했어요. 얼음물이 넘쳐 흘렀어요. 손질해. 저 아줌마 보고 따라해. 옆 사람은 이영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새우를 집었어요. 칼로 머리를 잘랐어요. 껍질을 벗겼어요. 내장을 빼냈어요.
깨끗이 씻어서 옆통에 넣었어요. 빨랐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요. 빨리빨리요. 하루에 2만 마리 해야 해요. 2만 마리요? 저도 새우를 집었어요. 차가웠어요. 얼음물이 손을 찔렀어요. 칼을 들었어요. 손질을 시작했어요. 서툴렀어요. 느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손이 얼얼했어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나니까 손가락이 너무 시렸어요. 빨갛게 변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손에서 피가 났어요. 칼에 베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몰랐어요. 아, 조용히 해요. 소리내면 혼나요. 이영희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손에서 피가. 참아요. 다들 그래요. 물로 씻고 계속 일해요. 치료 안 해줘요. 저는 손을 물로 씻었어요. 피가 계속 났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다리가 아팠어요. 계속 서 있으니까요. 허리도 아팠어요. 숙이고 있으니까요. 어깨도 결렸어요. 점심, 관리인이 소리쳤어요. 시계를 봤어요. 난 12시 반이요. 8시간 반을 일한 거예요. 모두가 작업을 멈췄어요. 구석에 밥이 놓여 있었어요. 보리밥, 김치, 된장국이요. 줄을 서서 받았어요. 양이 정말 적었어요. 공기 반도 안 됐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체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어요. 퍽퍽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손 괜찮아요? 아파요. 익숙해질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면 손에 굳은 살 생겨요. 일주일.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일어나. 다시 일해. 관리인이 소리쳤어요. 다시 작업장으로 갔어요. 새우를 손질했어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요. 8시간 더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형광등만 환하게 켜졌어요. 손은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났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저녁, 밤 9시였어요. 또 밥을 받았어요. 똑같은 메뉴요. 보리밥, 김치, 된장국이요. 30분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철문이 닫혔어요. 쿵.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매트리스에 쓰러졌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첫날 고생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손 씻어야 해요. 골마요. 물을 받아왔어요. 손을 씻었어요. 따가웠어요. 약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참아야 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는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났어요.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새벽 4시 기상, 17시간 노동, 밤 9시 취침이요.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물집, 베인 상처, 굳은 살이 생겼어요. 손톱 밑에 새우 껍질 가루가 끼었어요. 빼낼 수가 없었어요. 몸무게가 빠진 것 같았어요. 옷이 헐렁했어요. 그날 오전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김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몇 명이 달려갔어요. 관리인도 왔어요. 이 새끼가 또. 관리인이 할아버지를 발로 찼어요. 일어나. 일 안 하면 밥도 없어.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야, 김 사장님. 관리인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양이 삼촌이요. 양식장 사장이요. 뭐야? 또 쓰러졌어요. 아휴, 이 양반이. 사장이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끼얹었어요. 크흑.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기침했어요. 일어나. 이래. 저 심장이. 약 좀 주세요. 약? 약감 누가 내? 너? 제발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게 놔둬. 어차피 가족들 연락 안 돼. 사장이 웃었어요. 너희 가족들 전화번호 다 바꿨어. 연락 안 돼.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도 몰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다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이래. 알았지?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시 자리로 갔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 병원 가야 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사장이 저를 봤어요. 넌 누구야? 새로운 년? 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입 다물어. 사장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짝!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여기서 말대꾸하지 마. 또 하면 밥 굶어. 알았어? 저는 뺨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이래.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없어. 사장이 나갔어요. 관리인이 손뼉을 쳤어요. 들었지? 이래. 저는 다시 새우를 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은 굳은 살이 박혔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밤마다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가족이 정말 안 찾아와요? 제가 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 1년은 기다렸어요. 아들이 올 거라고요. 며느리가 미안해할 거라고요. 안 왔어요? 1년 지나고 전화했대요. 사장이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대요. 그 후로 말을 흐렸어요. 2년째부터는 포기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물은요? 진작에 팔렸겠죠. 나는 치매로 사망 신고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실종이거나요. 그럼 우리도. 이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편한테 전화 안 돼요. 번호 바뀌었대요. 제가 며느리한테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정미숙 씨가 말했어요. 사장한테요. 며느리가 걱정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뭐래요? 걱정은 무슨, 네가 없어서 좋아 죽겠다래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우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우릴 버린 거예요. 재산 빼앗고요. 저는 무릎을 안고 앉았어요. 민지는요? 준호는요?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요? 수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병원에 잘 계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치매가 심해서 요양원에 모셨어요라고 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관리인이 말했어요. 내일 납품업체 온대.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새우 검수하러 온다는데 조용히 있어. 말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 알았지? 어디서 와요? 누군가 물었어요. XX 수산이래. 서울에서 온대. XX 수산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XX 수산이요. 강민준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혹시 강민준이 올까요? 왜? 아는데야? 관리인이 저를 봤어요. 아니요. 고개를 숙였어요. 방으로 돌아온 후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자 씨, 뭔가 아는 거 있어요? XX 수산이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강민준이라고. 저를 도와주려던 사람이에요. 혹시 그 사람 온다면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눈빛으로라도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작년에 한 할아버지가 납품업자한테 쪽지 전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사라졌어요. 병원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해볼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요. 내일 강민준이 올지도 몰라요. 제발이요. 제발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관리인이 소리쳤어요. 오늘 검수 있으니까 깨끗이 해. 작업장 청소하고 너희도 씻어. 씻으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목욕인데요. 빨리빨리. 1시간 안에 준비 끝내. 모두가 서둘렀어요.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옷도 조금 덜 더러운 걸로 갈아입었어요. 작업장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밝았어요. 불을 다 켰어요. 바닥도 물로 닦았어요. 오늘 절대 입 열지 마. 말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 알았지? 관리인이 우리를 한 명씩 노려봤어요. 특히 너. 저를 가리켰어요. 어제 얼굴 이상하더라. 뭔가 하려고 하면 그날로 끝이야. 알았어? 네.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에 섰어요. 새우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강민준이요. 오늘 강민준이 와요. 오전 10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관리인이 밖으로 나갔어요. 작업장 안이 긴장됐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일했어요. 하지만 귀는 문 쪽으로 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XX 수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강민준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사장 목소리였어요. 오늘 물량이 많아서요. 검수 좀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저희도 품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사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강민준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어요. 여기 작업장입니다. 다들 새우 손질 중이고요. 네, 깨끗하네요. 강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업 테이블을 봤어요. 새우를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새우만 보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손질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강민준이 제 앞으로 왔어요. 이 새우들 상태 확인해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강민준이 통에서 새우를 집었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일했어요. 신선도 좋네요. 오늘 아침에 손질한 거죠? 네, 새벽부터 했습니다. 강민준이 몇 개 더 집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했어요. 지나갔어요. 저를 못 봤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강민준이 계속 작업장을 돌았어요. 이쪽 저쪽 새우를 확인했어요. 전체적으로 상태 좋습니다. 이대로 납품해 주시면. 그때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새우를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주었어요. 강민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어요.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강민준이 천천히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번엔 새우가 아니라 사람들을요. 노인들이요. 20명의 노인들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어요.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왔어요. 천천히요. 제 앞을 지나갔어요. 멈췄어요. 이 새우 좀 봐도 될까요? 제 앞통을 가리켰어요. 네, 보세요. 사장이 대답했어요. 강민준이 통에 손을 뻗었어요. 새우를 집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강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새우 언제 손질하신 거예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직접 하는 질문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민준을 봤어요. 강민준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도와줘요. 제발이요. 아, 관리인이 소리쳤어요. 말 시키지 마. 일이나 해. 강민준이 저를 계속 봤어요. 제 얼굴을, 손을, 주변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노인들을 봤어요. 여기 분들 모두 직원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렇죠. 다들 일하러 오신 분들이고요. 사장이 대답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일손 구하기 힘들어서요. 어르신들이 더 성실하게 일하세요. 강민준이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CCTV를 봤어요. 철문을 봤어요. 창문의 철창을 봤어요. 그렇군요. 강민준이 클립보드를 봤어요. 뭔가를 적었어요. 검수 다 됐습니다. 납품 진행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문 쪽으로 갔어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강민준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사장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끝이에요. 기회가 사라졌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류는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의 침묵이요. 그런데 혹시 여기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서 같은 거 있나요? 강민준 목소리였어요. 왜요? 저희 회사에서 납품처 근로 환경도 확인하거든요.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요. 그런 게 있나요? 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사무실에 있어서요. 그럼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납품 승인이.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 열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시끄러웠어요. 사이렌 소리였어요. 열어대요. 뭐야? 사장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관리인도 나갔어요. 우리는 일을 멈추고 서로를 봤어요. 저거 경찰차 아니에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요? 문 열어주세요. 영장 있습니다. 잠깐만요. 뭔데요? 사장 목소리였어요.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쿵쾅 소리가 났어요. 문을 부수는 소리요. 아, 뭐 하는 거야? 비켜주십시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명이요. 10명도 넘었어요. 작업장 문이 확 열렸어요. 다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봤어요. 20명의 노인들을요. 한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여기 피해자 다수 확인됐습니다. 약 20명. 모두 노인분들입니다. 구급차 지원 요청합니다. 다른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밖에서 사장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합법 사업장이라고. 합법이요? 강제노역이 합법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강민준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비틀거리며요. 강민준이 거기 서 있었어요. 경찰들 옆에요. 저를 봤어요. 할머니. 달려왔어요.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요?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네. 가자마자 바로 했어요. 할머니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강민준을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다른 노인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이영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모두요. 햇빛을 봤어요. 3주 만에 제대로 보는 햇빛이요. 따뜻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살폈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손 상처가 심하시네요. 네. 들것에 누웠어요. 구급차에 실렸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경찰들이 사장과 관리인을 수갑 채우고 있었어요. 수양이 삼촌이요. 끝까지 소리쳤어요. 이건 합법이야. 계약서 다 있어. 하지만 경찰차에 실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어요. 악몽이 끝났어요. 할머니,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왜요? 가족이 절 팔았어요. 구급대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거예요.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예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진찰했어요. 손 상처가 심하시네요. 소독하고 치료해야겠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어요. 영양실조예요. 탈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았어요. 링거를 달았어요. 손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일주일 정도요. 네. 병실로 옮겼어요. 깨끗한 침대였어요. 하얀 이불이요. 누웠어요. 푹신했어요. 3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2명이었어요. 40대 남자 형사와 30대 여자 형사요. 최영자 할머니시죠? 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민석 형사입니다. 이쪽은 박지영 형사고요. 명함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사건 담당하게 됐습니다. 진술 좀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김민석 형사가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양식장에 가게 되셨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어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전화 엿들은 것, 강민준을 만난 것, 민진의 집에서 핸드폰 빼앗긴 것, 양식장으로 끌려간 것, 17시간 노동, 폭력, 모든 것이요. 형사는 말없이 들었어요. 받아 적었어요. 며느리 박수양 씨와 아들 이도현 씨 맞죠? 네. 양식장 사장 이름이 이철민이던데 박수양 씨 삼촌 맞나요? 네. 수양이가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할머니, 이 사건 아주 중대합니다. 인신매매, 감금, 강제노역, 폭행까지요. 전부 중범죄예요. 얼마나 처벌받아요? 박수양 씨와 이철민 씨는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도현 씨는 방조 혐의인데 그래도 5년은 나올 거예요. 10년이요. 5년이요. 그리고 할머니, 박지영 형사가 말했어요. 건물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해 봤는데 아직 할머니 명의 그대로예요. 정말요? 네. 박수양 씨가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명예 이전 절차가 복잡해서 못한 것 같아요. 할머니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그걸 못 구했나 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네. 그리고 양식장에서 받기로 한 돈 1200만 원 있죠?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범죄 수익이니까 몰수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석 형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푹 쉬세요. 또 올게요. 형사들이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이요. 처벌이요. 복수요. 이틀 후 민지가 왔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엄마. 민지야. 민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뉴스에서 봤어. 엄마가 양식장에. 알았어. 일어나.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수양이가 엄마 병원에 계신다고 했어. 치매 치료받으신다고. 속았구나. 응. 나도 바보야. 왜 확인을 안 했을까? 왜 엄마 말을 안 믿었을까? 민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오빠는요? 구속됐어. 방조 혐의래. 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 수양이는요? 구속됐어. 보석도 안 나왔어. 증거인멸 우려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이게 뭐야? 붕대 감긴 손을 봤어요. 괜찮아. 나을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오빠 말만 안 믿었어도. 민지야, 저는 딸을 봤어요. 너 잘못 아니야. 수양이가 너무 잘 속인 거야. 나도 처음엔 속았어. 하지만, 그리고 너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저도 딸을 안았어요. 준우는 괜찮아요? 준우는 할머니 보고 싶대. 근데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겠나 봐. 나중에 보자. 내가 태어나면. 응, 엄마. 민지가 한참 울다가 물었어요. 엄마, 건물은 괜찮아? 응. 아직 4명이래. 수양이가 못 팔았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가 또 울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경찰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제 건물로요. 3주 만에 보는 제 집이었어요. 5층 건물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집이었어요. 제 집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주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저녁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강민준이었어요. 할머니, 퇴원하셨어요? 응. 집에 왔어.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 제가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와. 다음 날 강민준이 왔어요.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할머니, 어서 와. 앉아.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어요. 할머니, 경찰 조사 다 받으셨어요? 응. 며칠 전에 다 끝났어. 재판은 언제래요? 다음 달이래. 빠르게 진행된대.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양식장에 계셨던 다들 퇴원했대. 박순자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 다들 가족한테 돌아갔거나 혼자 사신대.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이 안 왔대. 혼자 사신대. 다른 분들도 비슷하고.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아. 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거기 있는 거. 강민준이 말했어요. 할머니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너무 상처투성이었고, 얼굴도 수척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한 거야? 네. 양식장 나오자마자 경찰서 갔어요. 3년 전에도 여기 문제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자료 제출하고 긴급 수색 요청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사과드려야 해요. 왜? 민지 씨 집에서 제가 쫓겨났을 때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괜찮아. 결국 내가 날 구해줬잖아. 차를 마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살 거야. 월세 받으면서. 그걸로 충분해. 건물은 안 파세요? 아니. 이건 남편이랑 내가 40년 일해서 마련한 거야. 안 팔아. 좋은 결정이세요.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이영희 할머니 모두요. 피고인석에는 수양이, 준호, 양식장 사장 이철민이 앉아 있었어요. 수양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철민은 무표정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피고인 박수양, 이도현, 이철민의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박수양은 시어머니 최영자 씨를 양식장에 인신매매했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은 이를 방조했으며 직접 양식장까지 운전해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 이철민은 양식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하루 17시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최영자 씨 외에도 총 6명이 더 있으며 이들도 모두 가족에게 팔려온 분들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계약서, CCTV 영상, 의료기록, 진술서요. 피해자 최영자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수양이를 봤어요. 수양이도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증인,
피고인 박수양이 어떻게 당신을 양식장에 팔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전화 엿들은 것, 민진의 집에서 핸드폰 빼앗긴 것, 차에 태워진 것, 양식장의 지옥 같은 3주요. 재판정이 조용했어요. 피고인 박수양,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수양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빚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팔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피고인 이도현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양이 말만 믿고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증거 제출, 변호인 변론, 모든 게 끝났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수양, 인신매매 및 감금,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수양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이도현,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이철민,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 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이철민도 표정이 굳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쳤어요.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끝났어. 오빠, 5년. 응. 민지가 울었어요. 오빠가 너무 바보야. 왜 수양이 말만 들었을까? 이제 됐어. 끝난 일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자 씨, 우리 저녁 먹을래요? 다 같이? 그래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7명이요. 근처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나는 건물 월세 받으면서 살 거예요. 조용히요. 나도 비슷해요. 혼자 살 거예요. 우리 가끔 만나요. 이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3개월 후 강민준이 연락했어요. 할머니,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래, 좋아.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건물 세입자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월세도 잘 들어오고 다행이네요. 너는? 저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요즘 승진도 했어요. 잘 됐네.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응. 죽을 뻔했어. 이제는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자유야.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64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은 남편 위에 일하고 아들 위에 일하고 가족 위에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으시겠어요? 응. 64세에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이야. 강민준이 웃었어요. 할머니 멋지세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날 구해줘서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강민준을 봤어요. 착한 청년이요. 가끔 연락할게요. 네, 할머니. 저도 자주 안부 여쭐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2층 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요. 진짜 자유요. 이제 아무도 저를 속이지 못해요.
아무도 저를 해치지 못해요. 저는 자유예요. 64세에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이요.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요? 내일은 뭘 할까요? 박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할까요? 같이 공원 산책이나 갈까요? 아니면 책이나 읽을까요? 요즘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쉴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뭘 해도 좋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니까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요. 악몽은 없었어요.